현재 강의의 주제는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 작성 및 결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전처리 작업 과목에서 결측치 확인 및 대체입니다.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는 사람들의 사랑이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반짝인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3배,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격의 비밀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장인처럼 우리 역시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다듬고 정리하고 빛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직접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예측하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는 먼저 데이터의 정제,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해보고 생성된 파생 변수를 활용을 해서 EDA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EDA 과정 중에서 데이터 변환, 즉 비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의미가 없는 변수는 삭제를 하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중요한 결측치, 이상치 대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선택을 하고요. 또한 차원 축소도 진행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외도를 개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변수 삭제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진행하기 전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고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작업 중 새로운 파생 변수와 함께 EDA 과정을 진행을 했고 특히 캐럿이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를 데이터 변환에서 비닝을 통해서 구간화를 통해서 범주형으로 변환을 한 다음 EDA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볼륨이라고 하는 파생 변수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XYZ라는 변수와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서 파생 변수를 생성한 price per carrot과 carrot step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변수를 삭제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코드 작성을 합니다. df는 df.drop xyz price per carrot, carrot step 열을 삭제를 하는 거죠. 콤마 axis는 1. 자, 이와 같이 실행을 해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info 함수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53,940개의 행이 있고 8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볼륨은 캐럿과 상관이 높기 때문에 캐럿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 공선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볼륨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볼륨에 이상치가 있기 때문에 이상치를 대체하는 이 강의를 위해서 컬럼을 삭제하지 않고 이상치 대체를 한 이후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데이터 정제에서 중요한 과정인 결측치와 이상치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측치부터 대체를 하고 다음 변수의 이상치를 대체하겠습니다. 자, 사실 데이터 info 함수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 명확하게 결측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df.isNull.sum을 실행을 해보면 역시나 컷은 130개의 결측치가 있고 테이블은 300개의 결측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결측치를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챗GPT를 통해서 과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컷 범주형 변수와 테이블 수치형 변수에 결측치가 존재합니다. 각 변수별로, 즉 범주형, 수치형 변수별로 결측치 대체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특징 및 코드도 알려주세요. 자, 해당 내용을 복사를 해서 자, 챗GPT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챗GPT 결과를 보면 변수 유형별로 가능한 결측치 처리 방법, 장단점, 그리고 코드 예시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쭉 보시면 범주형 변수 결측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설명이 되고 수치형 변수 결측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설명이 되네요. 자, 한번 쭉 보시면 범주형 변수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주인 채빈 값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별도 범주인 unknown, 사실 이 결측치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 유용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unknown보다는 채빈 값이든 아니면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채빈 값과 예측 모델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형 변수를 보면 평균값 대체. 자, 단점은 이상치가 많으면 왜곡이 되죠. 따라서 이상치가 많으면 중앙값 대체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룹별 중앙값 대체, KNN 인푸터, 즉 유사 데이터 기반이고 예측 모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치형 변수에서는 중앙값 대체와 KNN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복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는 채빈 값으로 대체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지만 사실 채빈 값으로 대체하지 않고 랜덤 포레스트 예측 모델 기반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빈 값 대체는 쉽죠. 먼저 채빈 값을 구하고 해당 채빈 값을 dfcut.filNA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채빈 값 정도만 확인을 해보면 아이들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결측치에 아이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측 모델 기반, 특히 랜덤 포레스트 모델 기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from scikit-ensemble import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자, 우리는 결측치가 없는 행을 대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해당 행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결측치가 있는 행에다가 예측을 진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트레인 변수는 결측치가 없는 행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덱싱을 해야 되는데요. df 대괄호는 df cut.nul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ut이라고 하는 이 컬럼에서 결측치가 없는 행을 선택을 하고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다른 열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df로 인덱싱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 변수는 당연히 결측치가 있는 행이겠죠. df cut.isNull이 되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를 다시 X트레인과 Y트레인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Y트레인은 우리는 cut이라고 하는 컬럼을 예측을 하므로 트레인 컷이 되고
나머지 모든 컬럼,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는 X 트레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X 테스트는 테스트점 이와 같은 독립 변수로 이루어지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반드시 X 트레인과 X 테스트의 열은 같아야만 됩니다. 자, 모델 학습을 하겠습니다.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결과값을 사양이 같다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시드 고정을 하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2025. 자,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모델.fit 그리고 X트레이는 수치형 변수뿐만 아니라 컬러, 클래리티 이와 같은 범주형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코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원핫 인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델.pit은 pd.getDummies xtrain, 자, ytrai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이 학습이 되죠.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예측된 이 시리즈 결과값을 predict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요. 측은 model.predict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xtest 역시 우리는 인코딩을 해야 되죠. 학습할 때와 동일하게 원핫 인코딩을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pd.getDummies xtest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코드 실행을 하면 예측이 될 거고 해당 예측된 값 predict은 LOC 함수를 통해서 인덱싱을 하고 컷 컬럼에다가 predict을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코드는 df.loc dfcut.isNull, dfcut.isNull이 바로 결측치가 있는 행이 되고 컷이죠. 컷 컬럼에 predict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 그 130개의 결측치에 predict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수치형 변수, 테이블 변수의 결측치를 대체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상치가 적을 때 평균값, 이상치가 많을 때 중앙값을 사용하죠. 중앙값으로 대체를 해볼게요. 자, 대체를 하는 코드고, 채빈값 대체와 동일한 코드라서, 설명은 넘어가고, 테이블 컬럼의 중앙값은 57이 되네요. 자, 우리는 KNN 모델 기반으로 이 수치형 변수 결측치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해당 코드는 챗GPT에서 설명해 주는 코드인데, 사실 해당 코드를 보시면 물론 실행은 됩니다. 실행은 되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KNN 모델은 일반적으로 거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변수의 단위가 다르면 왜곡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표준화를 진행을 하는데 표준화에 대한 코드가 없어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프롬프트를 보면 KNN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코드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설명과 함께 개선 코드를 알려주세요. 자,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고 자, 챗GPT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KNN은 변수 간 단위, 스케일 차이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즉 표준화를 하고 혹은 민맥스 스케일러, 정규화를 하고 다시 인버스 트랜스폼, 역변환을 통해서 원래 스케일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해당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선된 KNN 결측치 대체 코드 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선된 코드고요. 먼저 KNN이니까 이 거리 기반이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를 선택을 해서 범주형 변수도 원핫 인코딩을 사용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챗GPT 설명처럼 그냥 수치형 변수만 선택을 할게요. 자, COLS 즉 columns는 다음과 같이 수치형 변수만 선택을 하고 자, 표준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해당 이 클래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from scikit-preprocessing import standard scaler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케일이 완료된 것을 scailed라고 하고 scaled 변수는 scalar.ptransform df columns가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표준화를 했다면 이제 KNN을 사용하면 됩니다. 인푸터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했네요.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인푸터는 KNN 인푸터, 이웃, neighbors는 5. 자, 이웃을 5개를 선택을 하네요. 여기서 neighbors는 5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결측치가 있는 주변의 5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KNN 모델을 통해서 결측치를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웃의 숫자가 작으면 노이즈의 영향이 커지고요. 크면 또 너무 이제 평활화라고 하죠. 완만해지기 때문에 개별 특성 반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5개, 7개, 한 많다고 하면 10개 정도, 물론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결측치 대체에 KNN 인푸터를 사용을 좀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변수에 동시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뿐만 아니라 depth, price 등의 같이 결측치가 있어도 결측치 대체가 가능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Z스코어죠. 표준화 혹은 민맥스 스케일러 이와 같은 정규화를 하면 더욱더 정밀해집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KNN 인푸터를 사용해서 예측이 된 값들은 넘파일 배열 형태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감싸줘야 됩니다. 자, 다음 코드를 보면 원래 스케일로 이제 역변환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화를 해버렸으니까. 자, 이때 inputted original scale이라고 하는 변수는 scalar.inverse transform. 자, 스케일이 완료된 예측된 결과 변수가 바로 inputted죠. 그래서 inputted 이와 같은 코드 진행을 하면 표준화로 변경된 걸 바탕으로 해서 KNN이 진행된 값을 다시 표준화 이전으로 역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df inputed는 pd.dataFrame 어떤 변수죠? inputted original scale, columns는 cols, index는 df.index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KNN 인푸터로 보정된 테이블 값을 원래 df에 반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df 테이블은 df inputted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변수 캐럿, depth 이와 같은 것들은
그대로 두는 거죠. 결적치가 있던 테이블 열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컷 컬럼과 테이블 컬럼을 결적치를 대체를 했습니다. 컷 컬럼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예측 모델 기반으로 대체를 했고, KNN은 근접 이웃 모델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결측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f.isNull.sum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컬럼의 결측치가 이제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KNN을 진행을 하는데 왜 종속 변수, 그러니까 Y를 설정하지 않냐고. 자, KNN 모델은 K Nearest Neighbors라고 하는데요. 최근접 이웃 모델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우리는 이제 N Neighbors를 5로 설정을 했죠. 가장 가까운 5명의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